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맨날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제가 정말 즐겁게 유튜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제가 모자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0만 명 넘어섰네요.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1만 4천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400명이 나왔네요. 네, 좀 높은 수치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그리고 이 백신 접종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27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5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치가 돼가지고 이제 격리를 해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는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지만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입원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잘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 여기 LA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여기 LA 카운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요것을 29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오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마도 연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LA 카운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연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네, 다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위험해진다고 하면은 그때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long period,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미각하고 이 후각을 잃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최선입니다. 상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계속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안에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업투데이트로 지금까지 맞으라고 한 데까지 잘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조만간 이 가을쯤에 미국에 있는 성인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을 할 것 같거든요. 이 4차 접종은 새로운 업데이트가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중에 업데이트가 된 것이 나온다고 하면은 접종 잘 해주시면 좋겠죠? 네, 여러분들도 방어가 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방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업투데이트로 잘 해주시면은 좋겠죠.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이 시장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좀 이렇게 또 반발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면서 여기 우한 있지 않습니까? 우한에 있는 어느 한 이 소도시에서 한 1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소도시가 아니구나. 1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4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의심 환자가 4명이 나와가지고 이 1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완전히 봉쇄를 시작을 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좀 더 무서운 그런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4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100만 명이 봉쇄에 갇힐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답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숭이 두창, 멍키팍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WHO에서 국제적인 보건 비상 사태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WHO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동성애자들은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WHO에서도 이 동성애자들, 특히 이 게이분들, 이 게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낯선 사람들과의 성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 멍키팍스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독일에서 이 멍키팍스가 2천여 명 정도가 걸렸는데, 그 중에 여성은 단 4명이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또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바람에 낯선 사람과, 아마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멍키팍스가 굉장히 많이 퍼졌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WHO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성 연애자들이요, 낯선 사람과 웬만하면은 관계 맺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멍키팍스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55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도 1년 채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는 다시 유크레인에 있는 곳곳의 도시들을 포격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키이우 있지 않습니까? 유크레인의 수도 이 키이우를 지금 54일 만에 다시 포격을 재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키이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유크레인에 있는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화력 발전소를 지금 점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는 유크레인을 하나둘씩 계속 이제 점령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크레인 군에서는 러시아의 보급로를 계속 끊기 위해 가지고 이 헤르손에 있는 이 교량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폭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유크레인도 계속 반격을 계속하고 있고, 이 전쟁은 진짜 끝을 모르네요. 끝을 모르고 계속 파멸만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러시아 군인들 지금까지 7만 5천 명 가량이 사상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 군인들,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중에 80% 가량이 지금 지쳐있는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진행하면서 피로도도 굉장히 지금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피로도 많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전멸해가지고 러시아 완전히 폭삭 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서방 국가 그리고 미국에서 유크레인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열받아 있다라는 거죠. 이제 화를 내면서, 너네들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나중에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엄포를 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말장난을 굉장히 잘하죠. 이제 말 이렇게 막 자신들한테 이렇게 또 좋게 말하고, 그리고 또 과장돼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뭐 공포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행동은 다 틀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진짜 폭삭 망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악 중에 악이죠. 제발 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중국이랑 더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독일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이렇게 이 유크레인 전쟁이 진행이 됨과 동시에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뭐 유럽 전체로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지난 7월달, 이번 7월달에 물가 상승률이 7.5%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반세기 만에 최고를 지금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유크레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유럽 지역에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합니다. 유럽은 계속 이 러시아가 일으키는 전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짜증 나고요. 네, 러시아 빨리 좀 이 전쟁 좀 빨리 끝내고 이 러시아 자체 나라가 완전히 폭삭 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상황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중국의 시진핑 있지 않습니까? 둘이서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화 통화를 2시간 17분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만 문제, 그리고 뭐 유크레인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제발 좀 이 중국도 세계를 망치는 러시아 편을 들지 말고 세계를 이렇게 좀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나라로 좀 생각 좀 고쳐 먹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두 당으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 너무나 지금 둘로 갈려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뭐 피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에 이 민주당하고 이 공화당의 관료들 이제 3명이 뭉쳐가지고 제3의 당을 만들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당의 이름은 포워드 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소리죠. 포워드 당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설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아마도 또 다른 이렇게 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나온 뒤로 지금 뭐 미국이 계속 쪼개지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가 이렇게 또 더욱더 심해지면서 다른 이런 민주당하고 공화당에서 이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포워드 당을 또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미국 계속 잘게 쪼개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미국 알래스카 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에서 어느 한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리지에 어느 한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이름이 없었다고 해요. 이름이 없었다가 이 이름을, 그러니까 이 다리의 이름을 지어주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투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한국 사람이 이 다리의 이름으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름은 백인숙 씨라고 합니다. 백인숙 다리라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 백인숙 씨는 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마트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트 같은 걸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땡스기빙 때마다 이렇게 노숙자들,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음식을 계속 매년 수년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다리의 이름 누구를 올릴 것인지 이렇게 후보를 올렸을 때 이렇게 백인숙 씨가 이렇게 후보를 올려가지고 당첨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뿌듯하네요. 백인숙 다리라고 합니다. 아, 대단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가밀리언이 당첨이 전에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가밀리언 발표를 하거든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추첨을 하게 되는데, 오늘 걸린 이 메가밀리언의 당첨금이 역대 4번째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다고요. $1빌리언 합니다. $1빌리언가 넘죠. $1빌리언가 넘는데 10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13조 원, 14조 원 정도 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14억 원, 1조 4천억 원, 1조 4천억 원이 될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이에요. 한 사람이 절대 이 돈을 평생 동안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큰 기업을 사지 않는 이상 그냥 보통 사람이 쓰는 걸로는 평생 이 돈을 다 못 쓰고 죽는다고 합니다. 1조 4천억 원이 걸린 이 당첨금 오늘 추첨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전역으로 메가밀리언 광풍이 불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뭐 5달러, 2달러거든요. 한 장이 2달러이기 때문에 2달러나 뭐 4달러나 10달러 정도 있으신다고 하면은 가서 한번 로또 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당첨이 되신다고 하면은 저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 시리아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을 이 IS가 점령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점령을 하고 있다가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시리아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안매장이 된 시신
29구가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IS 이 테러 조직은 정말 절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그럴 조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란 테헤란에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여기에서 6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세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출발은 이렇게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했습니다. 하락세로 출발을 하다가 지금 본다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은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세로 이렇게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7%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S&P 500은 0.6%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FOMC에서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75포인트를 한다. 그러니까 0.75%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죠.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연준 의장 파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번에는 0.75%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을 거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FOMC 이제 9월 달에도 어쩌면은 0.75%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명확하게 보인다고 하면은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0.5%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도 남겨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난달 6월달이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은 것 같고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찍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올 것 같은데 아마도 9월 달에는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제는 0.5%나 아니면은 0.25%면 더 좋겠죠.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것을 조금 늦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서 한국이랑 미국이랑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미국이랑 이렇게 발맞춰 가지고 계속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게 되면서 아마도 올 연말에는 금리가 이제 미국에서 거의 4%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섞인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빨리 인플레이션은 잡아야겠죠. 아마도 빨리 잡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침체, 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또 뉴스에서 또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GDP를 발표를 했거든요. 2분기 GDP를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GDP, 요번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0.9% 성장을 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미국은 침체기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침체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침체기입니다. 침체기이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GDP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미국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난 1분기 GDP가 마이너스 1.6%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전날보다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었죠. 아마도 3분기는 다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 GDP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힌다라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 하는 거 우리가 줄이겠다라고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주식이 아마 3분기, 4분기는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 주식 잘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 이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나왔거든요. 지난주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보면은 25만 6천 건이 나오면서 4주 만에 또 감소세로 들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이 고용 시장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 침체기라는 게 리세션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도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그런데 또 공식적으로는 또 경기 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은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 추측은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투자자들은 미국은 잘 이겨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투자를 또 많이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 또 어마무시하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또 폭등을 하고 오늘도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더니만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걱정에 내려갔는데 처음에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방등을 하면서 지금 또 다시 다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주식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수많은 기업들에서 재고가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업들이 주문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뭐 창고마다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푸틴 또라이 새끼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좀 경제가 움츠러들게 되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지금 지갑을 닫고 있어가지고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도 지금 투자자들은 아마도 침체기가 올 것 같다. 경기 침체가 미국 도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또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주식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제1위 저가 항공사인 젯블루 있지 않습니까? 젯블루가 저가 항공사 2위 스피릿 있지 않습니까? 이 스피릿을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젯블루는 계속해서 이제 저가 항공사 1위를 계속 이렇게 또 탄탄하게 입지를 굳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소매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월마트나 타겟이나 베스트바이나 이런 소매 기업들에서 실적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사람들이 돈을 지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재고가 또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실적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조만간 또 블랙 프라이데이 오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가 역대급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창고마다 어마무시하게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하거든요. 이 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창고에 쌓아두게 된다고 하면은 그 비용 처리가 훨씬 더 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게 해서라도 이 창고를 모두 다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역대급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 리비안 전기차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리비안에서는 직원들 6% 정도를 정리해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에서도 애플에서도 뭐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정리해고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리비안도 이 정리해고를 이렇게 경기 침체를 대비를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6% 정도를 정리해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이 메타, 이 페이스북은 사상 처음으로 이 페이스북이 생긴 뒤로 계속 해가지고 매출은 계속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분기 매출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분기, 이 2분기 때 메타의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마크 저커버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그러면서 이 포드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포드는 지난 2분기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다고 해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또 3배로 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3배로 늘은 이유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자동차 업계에서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포드 지난 2분기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포드는 이제 전기차를 또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려고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포드 자동차의 미래를 굉장히 좀 잘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포드 계속해가지고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서 이 넷플릭스를 본다고 하면은 넷플릭스는 어제 고객들이 접속 장애가 있었다라는 그런 불만 접수가 1,300건이나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넷플릭스가 접속이 안 되는 게 또 많았다고 하네요. 여러 지역에서. 그러면서 이 퀄컴 있지 않습니까? 이 퀄컴은 매출 전망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핸드폰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끝나고 그래가지고 핸드폰만 보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다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 핸드폰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퀄컴의 매출 전망도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파티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기 LA 아트 디스트릭트 갔다가 이 스파티파이 회사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스파티파이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스파티파이는 2분기 매출이 기대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가입자들 수도 더 많이 늘어가지고 깜짝 실적을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스파티파이 주가는 12% 정도 어제 또 급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파티파이 여기 아트센터에 여기 아트 디스트리트에 있는 회사에 이렇게 딱 지나가 봤는데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건물이 완전히 새 거에다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이뻐가지고. 네, 이 스파티파이 회사에 한번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LA 지점이겠죠. 여기 LA 지점에 있는 거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모기지율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집값은 아직도 뭐 거의 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미국에서의 집 매매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람들이 지금은 집을 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집을 사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집값은 언젠가는 또 내려가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경제 문제가 집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은 뭐 예전처럼은 폭락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조금 낀 그런 거품은 거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겠지만 예전처럼 그러니까 2008년도 그 금융위기 사태 때처럼 그 당시에는 이 집이 문제였거든요. 네, 서프라임 모기지가 문제였기 때문에 엄청난 집값 폭락이 있었지만 하지만 요번에는 집값 폭락은 없을 것이다. 조정은 되겠지만 집값 폭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모기지율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들은 지금 팔리고는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값도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고 해요. 네,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집 짓는 것 자체가 지금 비싸져 가지고 집값도 뭐 그렇게는 많이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예상치와 이제 부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이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비트코인 보니까 다시 23,000달러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어제 10% 정도 이렇게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